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훈현 국수 모시고 진행하는 배나 초대석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1회차에서 지난 회차에서 80년, 82년, 86년 전관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기전들을 다 우승하신 거죠. 네. 필생의 라이벌 서봉수를 만나게 되고, 서봉수 구단이 조훈현은 내 바둑의 은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조훈현 하면 적개심이 불타오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처음 왔을 때 이제 친구도 없었고, 또 뭐 적수도 없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덤빈 친구가 이제 서봉수 구단이었죠. 거의 서봉수 구단 말고는 접은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또래도 그렇고, 뭐 제일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바둑도 두고 이제 놀았는데, 이제 그것도 유독 또 유일하게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기사가 서봉수 구단인데, 또 대부분 그 일본에 갔다 왔는데, 유일하게 뭐 된장바둑이랑 한국주에 국내파라 했고, 그 친구도 이제 그게 한 게 그 자체적으로 혼자 이제 독학을 했고, 또 엄청난 그 끈기가 있어요, 그거는. 하여튼 뭐 이창호다, 뭐 일본의 임효봉이다 끈기도 있지만 아마 꼭 못지않는 끈기로 아마 붙었을 겁니다. 승부에 그 지기 싫어하는 그거는 엄청났어요. 그거는 아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는 나는 조훈현을 꺾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를 다 썼다. 엄청나게 연구했다. 연구도 많이 했고. 근데 한 번밖에는 안 통하더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2번은 안 통하더라.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바둑이라는 게 뭐 특허하고 틀려가지고 같이 쓸 수도 있고, 한 수 두면은 또 그게 바로 그날로 이제 요새 그 해결이 되거든요. 연구를 하게 되니까 해부가 되고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모르니까 잘 통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바둑이 묘한 게 2번은 바로 해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통하기가 힘들죠. 1980년인가 TV에서 두 분이 나와가지고 뭐 라이벌 그때 탁구채를 선물을 받으셨던가요? 선물을 하셨던가요? 그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텔레비 협찬사에서 그거 한 거지. 1989년에 대만의 재벌 바둑팬 임창기 선생, 임창지 선생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바둑 세계 선수권 대회 임창지배를 만듭니다. 그 16명을 초청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기사는 조훈현 한 분만. 그것도 거의 뭐 양념식으로 불렀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자기 그 룰을 보급하기 위해서고, 또 이제 바둑이 점점 이제 세계화됐기 때문에 그 세계 대회를 이제 최초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돈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새 이제 국제 시합은 그 대충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최초로 만드시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내 마음대로였어요. 응창기로. 그러니까 그 중국의 뭐 물론 중국 통일이기 때문에 대만, 중국,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최강이 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양념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원에서는 이거 그래서 이제 좀 너무한다. 그게 아마 32강인가 그랬을 텐데 아마 너무하다. 그랬더니 한국 선수가 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조치현도 한국 사람이라. 근데 일본 기원 소속. 근데 소속은 일본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당시는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소속은 일본견 대표로 나온 거지. 그래서 말은 맞지 않고 결국은 뭐 그래서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는 또 그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환경이 그 뭐라 항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국과도 변방이니까요. 뭐 완전히 그냥 변병에 그거지 뭐 인정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뭐 겨우 저 혼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죠. 사실 이 대회는 그 서비평 예외위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에도 중국에서는 서기평 그거고 일본에서는 저기 임혜봉이가 린카요 임혜봉이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두 사람이 결승에 올라와 가지고 저기 중국 사람이 우승을, 누구가 이겨도 중국 사람이 우승을 하면은 중국 바둑이 머리 두뇌 스포츠 아닙니까? 머리의 스포츠인데
머리 좋은 거라면 중국 사람 아닙니까? 네. 거기서 우승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조금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좀 틀어졌죠. 제가 올라가는 바람. 그때 한국기원에서는 이거 이런 조건 같으면 아예 참가하면 안 된다고 막 화내는 분도 계시고. 예, 많이 있었죠. 네. 예,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는 좀 처음이었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가게 됐고. 그때는 한국 바둑이 일본에게 2점 정도 뒤지는 거 아니냐. 확실히 실력 차가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해줬죠. 네. 뭐 한국 바둑은 인정도 없었고 네. 그냥 그때 뭐 한국의 최고다 정관원에다 해서 양념으로 끼워준 뭐 프로가 있으니까 양념으로 넣어준 거죠. 그런데 조훈현 구단 승승장구해서 8강에서 고바야시 고이치 네, 구단을 꺾고 4강에서 바로 이매봉, 리나이펑 구단을 꺾습니다. 2대0이었던가? 2대1이었던가? 2대0인데. 네. 예. 이 준결승전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롯데호텔 공개 해설을 했습니다. 네. 공개 해설장에 제가 관객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것도 이제 생각나는 게 요즘 생각나는 게 고바야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본 최고였고 1, 2등 했었고 해서 거의 뭐 상황은 거의 지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뭐 실제로도 그렇고 저도 사실 자신도 없었고 근데 이게 또 얘나 하나 또 예상대로 바둑이 불리하더라고요. 근데 묘하게 이제 그때부터 좀 제가 뭐 강수랄까 무리수를 뒀는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예, 그냥 아예 뭐 졌으니까 그냥 좀 뭐 한 집 지나면 한 방 지나 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좀 강수로 연발하는데 그럼 너무 좋은 줄 알고 물러선 게 그 친구는 패착이 돼가지고 그 하여튼 제가 이겼거든요. 역전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기분이 좋아졌고 또 다행히 또 그 4강전에서는 한국에서 하고 롯데호텔에서 하게 됐는데 또 마침 4강에 그 선생 후지사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네, 후지사와 슈코 선생이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한국에서 하죠. 저는 이제 이매봉 구단하고 또 우리 선생 후지사 선생님은 그 서귀평 구단하고 두 개 됐는데 그 전날에 또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거예요. 너. 훈련아 큰일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니하고 나하고 결승에 올라온 거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게 뭐 스승간제자하고 싸우는 게 또 드문 뭐 요새야 흔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드물고 뭐 타이틀 놓고 싸우는 게 호방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져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곤란하다 뭐 그런 말씀 하셔서 그럼 결승에 올라놓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나 이제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 좋은 바둑을 반집을 2번 져가지고 2대0으로 지셨고 그래서 달라고 했고 저는 또 운 좋게 또 이매봉 또 옛날부터 이매봉 그 구단하고는 제가 승률이 좀 좋아요. 일본 기원 초단부터 약간은 그 연대가 잘 맞아가지고 제가 승률이 좋아가지고 또 혹시나 또 생각이 있었어요. 승률이 이게 그렇잖아. 맨날 진 사람한테는 그렇지만은 또 이긴 사람한테는 또 운이 좋거든. 근데 또 뭐 운 좋게 또 뭐 빈상극 3번의 빈상극도 나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2대0으로 이기게 되고 결승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서귀평 구단하고 이제 결승을 하게 됐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한국 바둑이 여기까지 왔나 너무 팬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하니까 만세를 부르고요. 이제 조국수께서 대국 마치고 이 공개 팬들이 모여 있는 데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같이 막 만세를 불렀고 그 조국수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너무 울음을 참던 사실 저도 눈물 보인 적이 별로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입 가리고 아무 말도 못해서 저희가 계속 막 박수만 쳤던 저도 그때 나도 모르게 하여튼 너무 격려해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금 그때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하여튼 저도 또 드문 일인데 하여튼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 당시에 이 한 판에 걸렸던 이거를 상징성을 참 재현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진정한 세계 최고수를 가리는 5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1, 2, 3국이 열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국에는 뭐 이겼는데 그때만 해도 수교가 안 돼가지고요. 중국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환경이 사실 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딱 저녁 먹으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또 예민하니까 잠도 못 자요. 산책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뭐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물론 호텔 내는 돌아갈 수 있지만 호텔에서 한 발짝을 또 허가가 있어야 나가야 되고 당연히 허가를 안 해주죠. 그리고 또 낮에도 뭐 어디 가더라도 다 공안이 붙고 어쨌든 그 환경이랄까 모든 게 지금 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체력이든 모든 게 이게 예민하거든요. 이게 바둑이 뭐 실력만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두세 판 연속으로 지게 됐는데 아마 거기서 계속 하면은 100점 100승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심신이 마모된 거군요. 허약화되고 이제 뭐 하여튼 그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게 예민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게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두면 둘수록 이제 나빠지는 거. 거기 이제 그 두 판, 세 판 뭐 갈수록 이게 바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벌써 정신적으로 그냥 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두자는 설도 있었어요. 아예 끝내자. 다섯 판까지 끝내자. 근데 거기는 그때 두면은 무조건 져요. 100% 졌는데 다행히 뭐 제 상국에서 두기로 했다. 한국이나 상국에서 두기로 했으니까 그런 이제 그거 조약도 있었고 해가지고 하여튼 나는 나와야 돼 거기서. 아니 못 견디는 상황이. 뭐 하여튼 두면은요 그냥 한 수도 두기 싫으니까 그러다 천만다행으로 사국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두게 됐는데 저도 이제 부담이 불리한 상황이고 뭐 또 이게 세간의 그 주목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이 부담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자신도 이게 내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국장에 나갔는데 저 얼굴을 좀 서귀평 구단 얼굴을 봤거든요. 저도 굳어 있었지만 저보다도 굳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더 부담감이 심했겠어요. 아니 말하자면 근데 왜냐면 그 유리하니까 좀 풀어줘도 되는데 저보다 굳어 있어가지고 사실 상대방이 굳어 있던 생각 보니까 승부로서는 나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금 좋은 소식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그 반집을 이겼어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사국. 싱가포르는 뭐 중국이 사람은 많지만은 그 뭐 거의 중국보다는 자유로우니까. 훨씬 자유롭고 뭐 분위기가요? 하니까 그건 뭐 거의 중국 사람 많다 뿐이지 완전히 그 서양 쪽이 그거기 때문에 상관없어가지고 뭐 바둑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대1에서 2대2 되고 또 기분도 좋고 또 이게 뭐 3대0이나 3대2로 지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약간 틀리잖아요. 3대0 지는 거는 똑같지만은 2대2는 이제 체면 유지는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저도 체문도 세웠고 3대1로 지는 거보다는 일단 뭐 기분도 좋아졌고 그래서 쫓는 입장이니까 하는데 그래서 5국 때 또 다시 한번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더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직감한 게 이번은 이겼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듣기 전에 직감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출발이 됐는데 이런 게 바둑이 확실하게 좋은 거예요. 딱 그래서 이겼다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손이 떨려서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바둑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기면 뭐 우승하고 상금이 40만. 그때는 40만 달러. 40만 달러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뭐 환산하면 얼마지 이거 어디다 써야 되고 뭐 또 가면은 한국에서 뭐 어떤 카퍼레이드 뭐 세계 챔피언. 그거는 이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뭐 하여튼 뭐 환영해 주겠지. 그러니까 그래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요. 이게 점점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수도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딴 바둑을 잘해야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게 어느새 이제 이게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근데 저쪽에서 그 느낌은 오죠. 근데 뭐 기분은 내가 좀 우세하니까 뭐 물러서도 하는데 이제 근데 느낌은 오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조금 물러섰더라면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강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운이 좋은 게 조금 정신이 차린 거예요. 상대의 강수를 보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후퇴하면 진다는 느낌이 오니까 더 이상 후퇴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나은 거예요. 딱 다시 쳐다보니까 이게 아주 뭐
비슷하든가 제가 불리해요. 약간 뭐 완전 알 수 없는 바둑인 네.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분명히 내가 우세했는데. 그렇다고 그런 표시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건 날 수도 없는데. 네. 근데 그때 정신 차린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다가는 내가 못 이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운이 좋게 최선의 수를 찾아가지고 또 그 운 좋게 참 그 묘수가 보이더라니까. 네. 딱 또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묘수가 보여요. 참 좀 어려운 수인데 운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됐죠. 이 바둑 평론가들은 이국에서 흑번으로 패국 졌는데 똑같은 포석으로 4국에 임해서 이기고 심지어는 5국에서도 똑같은 포석으로 그러니까 진 작전을 가지고 계속 상대를 압박해서 기세로 눌렀다는 평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나쁘다 그러면 안 하겠지만은 중간이 나쁜 거지 그 수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저도 이상한 오기가 있어가지고 네. 질 수 없다. 그냥 둘 테면 놓아봐라. 그렇죠. 네. 할 때만 해봐라. 네. 이제 뭐 그런 오기가 좀 있어요. 바둑은.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통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 5국 그 가운데로 붙여간 수를 두니까 그 서뷰평 구단이 돌을 던지고 기자들이 새 챔피언의 그러니까 초대 챔피언에게 와서 사진을 찍는 동안 이 서뷰평 구단은 부인이 내준 이 산소 호흡기로 그때 뭐 몸이 안 좋고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됐죠. 원래 저는 모르지만 완전히 그 중국에서는 이게 큰 뉴스거리고 아예 지금 이긴 걸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축하 파레이드를 하라는 뭐 그런 예상을 했었대요. 뭐 준비도 했었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었는데 완전히 졌으니까 완전히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아무튼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렇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 바둑이 세계 정상에 올라갔는데 세계 최정상에 서 있던 절정의 조은현 구단 이제 95년에 이창호라는 소년을 내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지금 그 출신의 프로 기사가 그 전주 이제 이창호가 전주 출신인데 거기 출신 기사가 얘 좀 봐달라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만났을 때는 천재는 아니었거든요. 바둑의 천재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남이 없는 거는 있었어요. 진짜로 그 어린 나이에 한 2-3시간 동안 꼼짝 않고 그 진짜 애 늙기란 소리가 맞아요. 솔직히 나는 내용상으로는 들썩들썩 하는데 진짜로 그 어린애가 그냥 꼼짝도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그건 보통 그 도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어린애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더 매력을 느낀 거지 바둑 자체는 매력 느끼는 건 아니었고. 이야, 그 언제 이 친구가 천재다라는 걸 아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는 거는요. 제가 이제 졌다고 생각한 게 물론 이제 바둑이 아니라 복귀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뒤로 빼는 거예요. 이게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약하게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치고받고 해서 딱 앞으로 나가서 끝내야 될 장면인데 갑자기 거의 뭐 80-90%는 그쪽으로 다 갈 거예요. 프로 기사라면. 그런데 유일하게 뭐 한두 사람만 이창호 앞들은 물러서지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안 되죠. 뭐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바둑이 또 못 든 애도 아니고 못 든다면 이해하지만 뭐 그래도 최고수가 그냥 하수처럼 물러나니까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럼 물어봤어요. 제가 당연히 이렇게 둬야지. 그러니까 다 거의 80-90은 그렇게 두니까 이렇게 둬야지 왜 그러냐. 딱 그렇게 맞는데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사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속으로는 그거 인정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더니 그 사부님 말씀 따라 이렇게 두면요
혹시 싸움이 벌어져서 10판에 한두 판 정도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물론 제대로 가면 이기겠지만 네. 그럼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네. 백전백승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어려워지고. 그런데 네. 제가 이렇처럼 물러서면요. 지는 거는 없습니다. 비록 조금 반집이든 한집바든 지집과 조금밖에 못 이길지 모르지만은 100%다. 저는 100%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은 100판이라도 한판 질 거 아닙니까? 10판이라도 한판 질. 근데 창호처럼 창호처럼 두면은 100전100승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나보다도 한 수 위인 거예요. 이야.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래서 졌다 그랬죠. 속으로는.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창문가.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서 못 봐서 수가 아니라 얘는 요새 말하는 알파고처럼 계산 다 해놓고 우리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한 집방 이긴다는 그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서 많이 이기려고 그런 거지만은 이창호는 그때만 그 당시만 해도 알파고처럼 요새 계산이 다 수익기 돼가지고 여러 정도 물었으면 나 맷집 이긴다. 아무 그 지장 없이. 근데 이렇게 가면 좀 1%라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서가지고 반집이라도 무조건 이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는 그럼 실제로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내가 그 창호는 천재는 안 하지만은 제가 뭐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천재라고 그랬어요. 바둑에. 그러니까 보통 천재는 눈에 보이면 알아요. 번뜩번뜩하고 잘 드는구나. 그냥. 그런데 얘는 그런 거 없잖아. 오히려 뒤로 물렀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천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용을 따져보면은 계산 다 하고 다 수익률 다 하고 계산 다 하고 하니까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이야, 차원이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틀려서 그러니까 저는 얘는 이창호는 우리가 눈에 계산할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천재다. 그쪽이지 눈에 보이는 천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여태까지 기존보다 좀 틀린 천재인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다른 거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생각했죠. 뭐 그것도 타고난 거지만은 84년에 내제자로 들어왔는데 86년에 입단을 하고 이제 88년부터 도전자가 되고 89년 국수전에서 드디어 조훈현 국수를 이창호 이제 새로운 국수가 됩니다. 3대2로 물리치고 그때 5번째 판이 끝나고 조훈현 국수께서 하셨던 한마디는 이제 하산해야겠어 였습니다. 뭐 스승한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더 이상 가르쳐도 이야, 그러면 그때 두 분이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신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귀가 같이 하시는 거죠? 같이 나올 때는 이제 같이 나오고요. 뭐 기혼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때는 시간이 좀 틀리죠. 같이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럼 아침에 결승전 하러 같이 나오실 때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어차피 싸울 운명인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도 뭐 역사상 스승하고 싸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것도 정상을 넣고. 활동 시기가 좀 전혀 틀리죠. 이제 보통은 아예 한쪽이 너무 강하든가 한쪽이 약하든가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쪽은 그 스승이 강했을 때는 제자가 너무 약해서 싸움이 안 됐고 그러니까 또 한쪽은 스승이 이제 너무 약하고 은퇴할 나야 되고 제자가 그랬었지 정명승부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독이라든가 어쩌다 만난 예선전에 만난 한두 판 정도는 있지만은 정상을 놓고 실전에서 진검승부는 없었는데 이제 유독 저는 너무 빨리 제자를 받아들였고 또 이창호는 또 너무 빨리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정상을 놓고 대결에 한겨가지고 이게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인데 뭐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뭐. 근 10년간에 걸쳐서 정말 처절한 사투가 맞습니다. 펼쳐집니다. 바둑평론가들은 조훈현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날아서 건너는 사람, 이창호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안 건너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렇죠. 비교적 제대로 본 건가요? 정말 이창호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도 안 건너죠. 제가 90년대 말에 이제 영국에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3박 4일간 통역을 하면서 따라다닌 적이 그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영국의 수학자가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게임을 갖고 왔는데
근데 그냥 한 5분 배우시더니 바로 이겨버리셨어요, 그 사람을. 그런 게임 있었나요? 예.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체스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오래된 얘기인데요. 처음으로 77년인가 9년도에 네. 그 지금도 있지만 유럽 챔피언전이 이제 세계 이제 그 유럽 각지에서 벌어져요. 네. 이제 그래서 매년 이제 거기 와서 바둑 두는 유럽 그 선수 바둑 기사들이 이제 놀러 오고 휴양 겸사겸사해서 이제 놀러 와서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 기사로서는 처음으로 파견을 나갔죠. 내가 바로 이제 맨날 바둑을 두는데 바둑은 저는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해서. 네. 근데 옆에서 체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둑보다도 네. 체스가 훨씬 재밌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게임이고. 네. 뭐 새로운 게임보다는 바둑 맨날 두고 또 하수니까 뭐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두기가 싫죠. 그렇죠. 지도대국이니까. 그나마 체스는 뭐 단수밖에 모르지만은 그나마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바둑 삼범이라고 체스 안에 아는 거는 사실이거든. 실력을 몰라도. 그때 안다 그랬더니 한번 두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심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뒀는데 이게 체스가 우리 이제 장기나 그런 이제 바둑도 몇 점 넣고 장기도 뭐 말 뛰고 차 뛰고 하잖아요. 차 뛰고 포 뛰고 하니까 띄워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모르니까. 예, 저쪽은 체스 고수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말도 뛰고 차도 뛰고 포도 뛰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바둑으로 말하자면 9점이나 16점 고 둘라 그러는데 그냥 차려놓고 안 뛰는 거예요. 맞대결을. 그거 왜 안 뛰냐 그랬더니 체스는 뛰는 룰이 없대요. 아,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두다 보니까 절밖에 차이 안 나대. 저는 뭐 전혀 룰밖에 모르는 건데 움직이는데 이제 그 대결하는 거는 교환하는 거는 알거든요. 이제 일본 체스나 한국 장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교환만 졸 대 졸, 뭐 차 대 차, 졸만 하고 뭐 저가 없어지니까. 그래 갔는데 졸 하나 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장기는 졸 하나 가지고는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못 이기죠. 근데 이제 그런 줄 알고 나는 비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저쪽 졸이 뜨고도 이제 제일 큰 기불로 변하더니 장군 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스가 제 왕건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주니까 우리는 졸이 들어와 봐야 졸 끝나는데 저기는 뭐 큰 기물이 돼가지고 장군 치니까 그건 꼼짝없이 지더라고. 그래서 졸 하나 차로 졌는데 그래서 한번 더 주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거기서 제일 큰 괴물이 죽었어요. 이게 졸 먹다가 산길을 몰라가지고 쉽게 우리 장기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거 죽은 거는 진짜 바둑에 뭐 9점 이상의 차이니까 그거 죽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니까. 그래서 뭐 이긴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호구 속에 들어와서 잡힌 것 뿐이지. 이기는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겁니까? 그럼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패턴이 아니지만 느낌은 오죠. 뭐 느낌은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프로기사대의 특징이 이게 보통 아마추어들은 이걸 빨리 배우고 막 그 배우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프로기사의 딱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실력이 딸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적게 지는 것부터 배워요. 뭐 많이 열심히 잃고 막 이기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지는 것부터. 아니 그러니까 적게 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얼마나 적게 지냐 이거. 일반 사람들은 막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막 무모한 뭐 배팅이라고 뭐 하지만은 지더라도 보니까 지더라도 지는 건 기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많이 지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줄 지는. 그러니까 다음 날은 그보다 조금 지고 그게 없어지면 이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그냥 무조건 무모한 배팅이랄까 무모한 많이 지는데 프로기사를 보니까 일단 적게 지는 것부터 배워요. 법을. 이기는 법도 배우는 게 아니고. 철저히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기는 법을 배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긴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게 지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다 적게 지는 것부터 이제 자연히 뭔가 되죠. 그래서 그 승부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 약간 승부기는 세요. 그렇군요. 약간.
런던에서 그 유럽 바둑 팬들을 놓고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뭐 502번 정석을 써야지 그러면 부르릉 하고 머릿속에서 이 등이 켜졌다. 근데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등이 안 켜졌다. 다음 수순이 뭐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새 손이 가서 바둑돌을 딱 놓고 온다였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처음 젊었을 때 얘기인데 네. 그 정석이 약했거든요. 정석이나 뽀석이 약했어요. 한국 바둑이 뭐.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보니까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 정석 사전이나 무슨 그게 또 뭐 그 분야별로 틀려요. 하점, 소목, 고목 거기 네. 한 5군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둑 둘 줄은 알았지만은 자세한 그거는 몰랐거든요. 네. 그때 진짜로 그 생각나는 게 한 5권을 갖다가 그 바둑 보면 1도, 2도 그렇게 그림처럼 나오거든요. 무슨 이제 그 해설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그림으로 1, 2, 3 하고 하나하나 해설책이 나오는데 솔직히 해서 그거 하룻밤새 정말 다 순서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 그 들어가더라니까요. 그 당시는. 야, 절실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바둑이 좀 편해졌어요. 두는 게. 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뽑았으면 되니까. 그리고 상대의 전략도 훤히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어요. 네. 모르니까 그걸 내 생각은 머리로 쓰다 보니까 언제 수가 많으니까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도 몰랐는데 일단 기초가 딱 들어가 있고 그럼 거기서 그림을 뽑았으면 돼요. 나 이 길로 가겠다면 또 이 길로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 그림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번 길로 가겠다는 게 편한 거죠. 옛날에는 못했지만 그 편해졌고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좀 바둑이 기분 확산 좀 세진 것 같고 근데 그 후로는 조금 틀려진 게 뭐냐면 새로운 거 만들어내잖아. 새로운 정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다 프로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 상황까지는 다 책에 나와 있고 다 아는 상식이라. 그 상식을 넘어서는 게 강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걸 외우고 있으면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맨날 그 그림만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세지려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잊어먹어야 돼요. 그걸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전에 그림은 다 잊어먹고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상황을 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업그레이드 되고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적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수 이렇게 되면 또 상대방도 그렇고 또 다음 수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씩 뭐 형태를 갖춰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는 이제 손이 알아서 갖다 놓는. 그게 아니고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 탓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보이면 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참 할 때는 착 보면은 손이 보이고 손이 또 좋은 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멍해요. 솔직히 해서. 물론 수는 좀 보이죠. 뭐 축이라든가 뭐 단수라든가 그거는 뭐 잊어먹질 않는데 그 후에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밀하고 복잡한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생각이 단순한 쪽으로 가요. 편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이게 뭐 싸우고 뭐하고 뭐 그런 변화보다도 그냥 적당히 평화스럽게 그런 쪽으로 손이 많이 가고 해서 이거는 어쨌든 정신면 쪽이나 그 회전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손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건 몰라서 나가는 거고 전에는 알아서 나가는 거고 지금은 또 이긴 쪽으로 가요. 희한하게. 이게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고 지금은 똑같은 수를 하더라도 거의 또 상대방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지는 쪽으로 가고 왜냐면 보지는 못해서 이게 그래가지고 왜냐면 쉬운 쪽으로 가니까 어려운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0.01이라도 손해보거든요. 타업을 하면은 이게 최강으로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이제 그게 쌓이는 건데 지금은 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 바둑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지만은 선배한테 질 분은 별로 없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누구한테 지나? 후배한테 지지. 후생가외입니다. 장강의 뒷물결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답하기 곤란한데 네. 어쨌든 뒷물결이 셉니다. 이창호 구단도 이세돌 구단에게 밀리고 이제 이세돌 구단도 또 맞습니다. 뒷물결에 지금 밀리고. 뭐, 네. 예, 그건 뭐 세상사기 때문에. 전성기에 조훈현 하면 그러면 조훈현이 다리를 떨기 시작하면 무조건 진다. 네. 상대는. 예. 그리고 조훈현이 망했네, 망했어라는 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미담배의 조훈현. 예. 이 세 가지가 그럼 지금은 다 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담배 끊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것도 세상이 너무 엄해진 거예요. 네. 하도 뭐 아까 어린애 주인공 차민수 그 사단이 너무 시끄럽게 굴고요. 네. 하도 옆에서 담배 피우면 뭐라고 시끄러워 끊어라. 저거 네. 하여튼 그렇게 뭐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시끄럽고 둘째는 담배 배울 때는 좀 뭐 아무 때나 피우고 아무 때나 버리고 했는데 네. 끊을 때쯤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담배도 못 뿌려. 또 뭐 비행기나 차나 저기 기차나 무슨 버스나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저기 금년 빌딩이 또 생기고 네. 또 이게 대충 남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를. 네. 그냥 얼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담배 이렇게 사람 거의 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꼭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럼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 네. 또 뭐 비행기도 못 타는데 열 몇 시간 가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미국. 그것도 안 되죠.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단칼에 끊으신 겁니까? 거의 단가를 끊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귀찮아 죽겠네. 그 규정이 심해가지고 못 피게 하는 데가 많으니까. 예,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인데 찰나에 이제 금연차하고 좀 인연이 맺어가지고 아유 잘 됐다 이참에 끊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바둑 그 대국 둘 때 흡연하게 해줬다가 이제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예, 완전, 뭐 아예 네. 나와서 흡연실에서 네. 피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바둑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모님이 그 조국숙에서 즐겨 피우시던 담배가 장미라는 장미였죠. 네. 예. 장미 1만 개비를 예. 사다가 지하실에다가 쟁여놨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소문입니까? 그건 소문이고요. 네. 뭐 그만큼 피웠까당은 모르지만 그 생기지는 정도? 네. 아니고 단지 뭐냐면은 일반 가게에서는 잘 안 팔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음.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인가 있는데 그럼 그 날짜 되면은 한 두세 번 미리 갖다 놓죠. 네. 이제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사다 놨다가 10벌이면 10벌 사다 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계속 좀 쟁겨놓고 이제 항상 준비를 그때는 담배를 계속 필수였기 때문에 그랬을지 1만 개는 아니고 약간 좀 과장된 건데 1만 개피를 피웠을 그러니까, 수는 있다. 아, 그거는 있을 거예요. 아, 그거는 인정하시고. 예, 그거는 한참 피웠기 때문에. 네. 예, 아까 1989년 잉창비집의 결승 얘기하셨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가 좀 떠오르네요. 하나는 언젠가 저 국수전 결승을 백두산 천지에서 했는데 이제 중국 공안 당국이 유창혁 구단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못 두게 막은 건가요? 예. 한 수씩만 두고 아니요, 8수까지 뒀는데 아, 그때 8수까지 이제 그 북경 아시안 게임인가요? 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교류가 없었어요. 네, 1990년 예, 북경 아시안 게임.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 특별히 그때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가게 됐거든요. 이제 가는 김에 이제 백두산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바둑을 두자 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그냥 사진만 한 장이 남아 있어요. 그냥 한복 입고. 네, 한복 입고 이제 갈아입을 해서 한복 입고 딱 두는 폼만 잡고 네. 이제 그때는 못 두고 내려와서 밑에서 여간해서 뒀는데 네. 그 중국 공안한테 이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북도 가깝고 하니까 이북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둑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스톱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가 이제 중지하고 이제 북경으로 간 거죠. 그때 이제 바둑교는 좀 사이가 좀 이제 괜찮거든요. 그런데 뭐 그때도 이제 수교는 안 됐지만은 바둑 교류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러이러했다 그랬더니 자기 기원에서 두래요.
중국 기원에서. 예, 중국 기원에서 두고 뭐 태국기도 걸고 그때 수교 안 된다는. 북두산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동아일보 국수전. 그러니까 그것도 걸고 사기도 걸고 태국기도 걸고 해가지고 그 아마 다 바둑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신 조훈현 초청 바둑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다 착점을 한다 그러면 이 흰 옷 검은 옷 입은 그게 이제 그 남반장선에서 무림 바둑 그거 이제 인간 바둑 그 바둑판을 해가지고 그 남방장성에서 그 했거든요. 최초로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바둑을 한 수 놓으면은 이제 이제 옷을 입은 사람이 무슨 그 자리에 둬서 뭐 무술 동작 선보이고 막 뛰어가서 그 자리에 딱 쓰고 거기가 또 이제 소림사 뭐 그쪽 인간바둑 그래가지고 해서 아마 그거 보면 하여튼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때 상대가 누구였죠? 창하오. 상호. 창하오 구단. 중국의 창하오 구단 상대로. 아무튼 굉장히 남반장서에서 흥미진진한 이벤트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30분 길을 가거든요. 그 호텔에서 거기까지 남방장선까지 한 2-30분 가야 되는데 가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이게 그래도 큰 도로니까 뭐 한 분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근데 그 행사하는 때문에 막아놨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근데 관객도 많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동원된 인원수만 2,000명인가 넘어요. 행사하는 인원수가 넘고 한 3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고 해서 하여튼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중국에서는 그만큼 하고 또 바둑계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세져가지고요. 중국이 세져가지고 지금 1등을 뺏기게 생겼고 한국이 그런 면에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바둑의 미래와 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이 인공지능 알파고 대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초장이 이세돌하고 줄 때는요 무조건 이세돌보다는 이기는 걸로 걸로 그냥 봤죠. 걸었는데 딱 한 판 끝나고 나니까 이건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한 판 보시고 느낌이 오셨습니까? 이거는 못 이겨요. 벌써 둔 폼이. 그러니까 그쪽은 다 알고 하는 거고 인간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머리가 없거든요. 다 해설한 대충은 하지만은 끝까지 계산한 능력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알파고는 끝까지 보고 있고 희한한 게 인간 사람의 머리로서는 좀 안 좋은 건데 그렇죠.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제일 좋은 위치에 와 있더라니까 바둑이. 저도 그런 바둑을 선호하는데 근데 그 착점 자체로서는 인정을 못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그게 아주 제일 절묘한 수순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 보려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드는 거나 모르는 거 보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못 따라가요. 수적으로는. 한 판 이긴 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미스터리예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지금 그 자체가 또 그 상황이 알파고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국의 그 상황이. 그것도 또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상황이라서 좀 고장났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무리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쪽을 잡을래 그러면은 저는 알파고 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는 모르지만 매수 진행되면은 우세했거든요.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 어쨌든 역전승 했다는 게 물론 기회라서 그랬다 하면 끝나지만은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알파고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인간으로서는 지금은 안 된다고 봐야죠. 정계 입문하신 이유가 오직 바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언젠가 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바둑진흥법. 그러니까 이제 바둑의 모든 게 강해서 이제 전에는 이제 신문사가 기전이나 모든 걸 도와줬고 이제 흐름을 보면요. 그 다음에는 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정부의 돈을 써야 돼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지 조금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미흡해요. 또 매년 타기도 힘들고 모든 게. 근데 이제 여기를 진흥법이 통과되면은 일단 정부에서 그 법에 의해서 돈을 탈 수가 있고 예산 확보도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방과후 교실 학교
거기서도 여태까지는 바둑 교실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절차도 까다롭고. 예, 굉장히 까다롭고 뭐 여태 겨우 이제 진행된 게 뭐냐면 방과 교실 바둑 교실을 만들어도 그냥 인정을 하겠다. 허가도 아니고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놔두겠다. 뭐 그냥 인정은 할 수 있다. 인정해줘지 뭐 막지는 않겠다.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 법에 의해서는 이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걸 학교에서나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 많은 일반 보급도 많아질 것 같고, 예, 또 여러모로 또 외국에서도 바둑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또 바둑을 알리기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 그런 거에서 그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해서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조금은 아마 바둑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유 문화로 육성을 해보자는 그렇습니다. 예. 거였죠. 첫째가 그렇죠. 한때 한국 바둑은 뭐 십몇 년 연속 세계 타이틀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지금은 많이 지금 한 개, 두 개 따기도 힘들고 중국에서 밀려가지고요. 지금 한 개 따기 작년에는 한 개도 못 땄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사실 승부에서는 1등밖에 쳐주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육성이랄까 바둑계에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재산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제가 직접 뛰겠지만은 아마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이제 그 후원 지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바둑 팬으로서 한국 바둑의 부흥 정말 저도 간절히 좀 기원을 합니다. 기억하시는 게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라면 언제일까요? 역시 파문당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다른? 아니, 거기는 뭐 짧은 기간이었고 뭐 어려운 시기는 뭐 어딘 게 힘들었다 할 수는 없죠. 뭐 다들 어렵게 자라왔고 뭐 제 자신도 그렇고 뭐 군대도 힘들고 일본에 가는 것도 힘들고 와서도 힘들었지만 제일 좀 뭐라 그럴까 할 때는 그 이창호한테 이제 다 뺏겼을 때 약간 그때가 조금 제자한테 뭐 저 정관안에서 하나도 없이 뺏겼을 때가 그렇죠. 20년 만에 처음 이제 무관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게 온 충격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가 조금 뭐 그걸 계기로 또 이제 계기 삼아 마음 삼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는 됐지만은 일단 무관으로 떨어진다는 게 조금 자존심에도 상처가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부터 노력을 하면은 하나라도 따면은 그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가 뭐 10개 했었지만 지금 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이 가졌으니까 한두 개 뺏기면은 뭐 큰일 나고 뭐 또 다 뺏기. 근데 지금은 0이니까 노력해서 한 1, 2 많이 따면 되는 거거든요. 10판 더 가지고 10회 하는데 한 판이라도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판이라도 이긴 건데 노력해서. 그걸 3판, 5판 되면은 더 좋은 거고 노력하면. 근데 이게 뭐 6대4나 5대5 되면 이건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6대4는 이기는 거지만 5대5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몇 번 쓰면은 6대4라도 10판 기전에 있었다 그러면 4번은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6대4라도. 그렇죠. 5대5는 5개씩이지만. 그러면 4번이면 얼마나 큽니까, 이게?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개라도 따자. 한 개라도 그거 하자. 나는 0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판이라도 이겨야 되겠다는 시각이었고 또 그게 좋은 그게 돼가지고 또 어쩌다가 이기대요. 하나라도 뺏어오는 거에 또 그러다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뺏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고 창호는 지면 본전이다 생각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정반대가 된 거예요. 나는 지면 본전이고 이기면은 승부에 대한 부담감이 그러니까 이제 창호는 지면 안 되는 거고 누구한테나 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많이 다는 거고. 그럼 자세부터 달라지나요? 그렇죠. 편해지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역시 부담이라는 게, 부담감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그게 100% 뒤바뀌었을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조금만 가난한 거, 이거 뺏겼으면 좋을 텐데. 이거 지키느라고 또 괜히 나는 아직도 한 개 남아서 해가지고 이거 뺏기면 어떡하냐, 그냥 그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안달복달하다가 애면글면 하다가 이제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야, 이것도 내가 스승인데 또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가 네. 네. 혹시 져주지 않을까 네. 그런 나쁜 생각도 들고. 프로 기사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별 생각이 다 드니까. 평정심이 깨지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게 이상한 네. 정수로 바둑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상한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뺏기고 나니까 일단 그런 오히려 물론 그것도 충격도 있었지만 네.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내가 성장한 계기가 된 게 다시 한번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희들 처음부터 땅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 하나씩 따온 거. 그렇죠. 그래도 기왕 지는 거 제자한테 지는 지는 게 더 낫었고 더 편했고 남한테 네. 주는 것보다는 네. 제자한테 뺏기니까 더 잘한 거 아닙니까 제자가. 그러니까 더 편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해가지고 지면 어때요? 어차피 지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어차피 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됐고 그래서 네.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서 해서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죠. 이창호 구단이 스승님을 굉장히 존경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유시훈 구단이든가 일본에 유학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은 내 제자는 더 안 받아주시지만 서봉수 구단 내 제자로 들어가면 같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친구니까 네. 근데 일본 가는 게 잘했죠.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언제일까요? 인생을 통틀어서. 즐겁기보다는 바둑계 역사나 제 역사로 봤을 때 응창기밖에 찾을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한국 바둑 역사에 그건 이제 그래서 그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응창집의 우승 기사는 신문 1면에 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거의 전 지면이 거의 전 1면에 나가지고 또 처음으로 바둑계 그거 뉴스가 또 톱 뉴스로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 하여튼 대단하기는 대단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도 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십시오. 잘못한 거는 굉장히 많고요. 네. 여태까지 살아오기는 했지만은 잘못한 거 따지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 알을 것 같고. 그거는 이렇게 장냐 큰 걸 떠나서 뭐든지 잘한 거는 어쨌든 아무 탈 없이 이만큼 어쨌든 남한테 사실 손가락질 안 당하고 누가 손가락이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욕먹게 그래도 잘했다는 소리 듣고 왔었고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이 말은 꼭 좀 해주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지금 세대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 그게 단점이 빨라요. 노력을 안 해요. 포기가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저 때는 바둑을 지면 지더라도 더 멀고 때려라 해가지고 파고들고 물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지면 지른 대로 더 이길 때까지 덤볐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노력한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언제까는 그게 옵니다. 내가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니까 솔직해서 보지 하지 말고 사실 모든 게 공부밖에 없고 노력밖에 없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건 사실이에요. 노력하고 그게 당장에 내일이 안 올지 몰라도 언제까는 그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근데 이게 당장 오늘 하루 이렇게 일했다고 공부했다고 이게 열매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하루하고 나 힘들어 안 해. 그래서 아마 포기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저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면은 언제까는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노력은 단기간에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안 올 거고 그러면 5년 후 10년 후로 꼭 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가 노력을 해야지. 지금은 저희하고 생각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청년들이 조금 빠르다. 앞을 안 보고 이게 끝까지 또 참을성이 없고 해가지고 꼭 조금 부모 탓하고 남의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해서 그거는 책임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을 하고 앞서가는 거지 남의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 인생 어차피 즐겁게 좋게 살라 그러면 노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 그냥 아니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습니까? 그럼요. 밤새도록 공부해도 100점은 안 맞는데 그럼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쟤는 공부하고 이제 공부 잘하고 맨날 성적 주고 나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만큼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으면은 이게 하여튼 딴 한눈 팔지 말고 그 앞으로 전진만 하면은 언제까는 좋은 그게 노력은 보상받는다. 그럼요. 네.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세요? 글쎄 그건 제가 살면서 나쁘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도 살아보지 못해가 남의 인생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또 살기도 힘들지만 그냥 내 인생 또 내가 살지 않을까 또 역시 바둑 다시 태어나도 바둑 두시고 물론 저도 뭐 영화 배우다 뭐 가수다 뭐 그런 꿈이 뭐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다 그런 꿈은 있지만은 그건 꿈에 만나는 거고 결국은 내 인생밖에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뭐 또 이 길로 돌아서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살아온 얘기 쭉 들려주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정말 많이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편히 이렇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끝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생을 승부사로 일관하셨는데요. 마지막 승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장 최근에 신경을 쓰시던 바둑진흥법 큰 성과 있기를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9월 얼마 안 남았으면 9월 달에 이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에는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